우리는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데 참 익숙합니다. 부모의 기대에 맞게 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에 맞춰서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기보다는 오히려 남들이 좋아하는 것에 맞춰서 살아가곤 하는데요. 꼭 이렇게 명시적으로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의 구조 자체가 암묵적으로 착취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삶의 각도를 조금 틀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의 부분을 늘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면 나를 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제 또래 사람들한테 정말로 많이 듣는 말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창작 활동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은 좋아하는 게 하나는 아니죠. 여러 개를 좋아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동안 내가 사회의 요구, 주변 사람들의 요구, 그런 것에 맞춰서 잘 살아왔고 성실히 살아오긴 했는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에너지가 뺏기는 느낌을 받는 거죠. 왜냐면 그건 남들을 위해서 산 거지 나를 위해서 산 건 아니거든요. 내가 성실히 무언가 노력을 하긴 하지만 그것의 산물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즐기지는 못하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청년들이 이제는 좀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 라는 의식을 많이 품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나를 위하려고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과연 행복해질지 이거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정말로 내가 무엇을 추구할 만한 건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10월 21일에 예약 판매를 시작한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꼭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고민들을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실존주의 철학의 입장에서 저 나름대로 답변을 제시해본 그런 책입니다. 제가 원래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뽑아서 거기에 주목해서 연구해보는 활동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꼭 한 번은 생각해보면 좋을 법한 내용만 실존주의 철학으로부터 뽑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최대한 가독성이 좋겠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애정이 정말 많이 가는 책이고, 예약 판매 때 일찍 구매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벤트도 많이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 다양한 이벤트들에 대해서는 제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차차 드리도록 할 테니 부디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니체와 까뮈의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니체의 자기 되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니체는 너는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되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되다라는 개념은 변화를 내포한 개념이거든요. 너는 너로서 있다. 너는 너 자체로 이미 너이다. 이렇게 니체는 주장한 게 아니라, 너는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너라고 볼 수 없고 너는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한다는 건 그냥 자연적으로 당연하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쟁취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정말로 나답게 산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안에 숨겨진 진짜 나다움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발견의 모델은 사실 우리한테 상당히 많은 심리적인 조바심을 주는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언가가 완결된 상태로 내 안에 존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걸 아직 내가 찾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안에서 핸드폰이 안 보여서 찾을 때 되게 조바심이 날 때가 있잖아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빨리 내가 밖에 나가야 되는데 핸드폰이 안 보인다. 그럴 때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발견해야 할 핸드폰은 고스란히 내 방 안 어딘가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잖아요. 나로서 할 수 있는 건 어떻게든 그것을 마주치게 되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계속 헤매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니체는 이런 발견의 모델과는 다른 각도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도록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니체는 창조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죠. 나는 발견해야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 내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무언가라는 거죠. 이 창조 모델에서는 조바심이 상대적으로 훨씬 덜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예를 배워서 지갑 하나를 만든다. 그럴 때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지갑의 모습이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니죠. 한번 이런 각도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 진정한 나다움,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때그때 내가 나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창조의 진행자이자 평가자가 되면서 나 스스로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주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어떤 활동의 범주들이 이미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 음악 듣기를 좋아한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 이런 게 있을 때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이런 활동이 이미 사회적으로 완결된 형태로서 주어져 있는 것이고, 나는 그 이미 주어진 범주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나한테 맞는 건지를 판별해야 된다, 이렇게 사고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마다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공부하기, 남을 돕기 이런 각각 활동이 가진 양상은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내가 달리기를 좋아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달리기를 좋아하는 거는 겉으로 보이는 그 개념적인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미 주어진 범주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걸 나만의 방식대로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아 탐색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건 까뮈의 낯설게 보기라는 주제인데요. 가끔씩 우리는 낯선 맥락 속에 위치하게 될 때 기존의 것보다 훨씬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샤워를 할 때인데요. 가만히 방 안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계속 골몰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갑자기 샤워를 하는 그런 이상한 맥락 속에 처하게 됐을 때 불현듯이 아주 좋은 게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낯설음은 까뮈의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까뮈의 대표작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프랑스어 원제는 에트랑제거든요. 근데 이 에트랑제는 영어로 직역하면 스트레인저라는 단어이고요. 낯선 사람이라는 뜻이 있죠. 사실은 이 에트랑제 그리고 스트레인저의 라틴어 어원을 보면 엑스트라네우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엑스트라, 즉 바깥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부인이 아니라 외부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까뮈는 시지프 신화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영원히 이방인일 것이다. 즉 나는 나 자신에게 영원히 외부인일 거라는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세상이 낯설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매일 걸어가던 길인데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진다든지, 자주 보던 사람인데 갑자기 뭔가 다르게 보인다든지,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낯설어 보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나에게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나는 어떤 내부적으로 닫혀있는 하나의 완결적인 영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는 이중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의 코어라고 생각되는, 나의 닫힌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상정을 해놨을 때 항상 그 나를 외부자의 시선에서 관찰하는, 나 자신에게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외부적인 나가 따로 있습니다. 그 외부적인 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 내부적인 나는 언제나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대상으로 남아있죠. 까뮈는 인간이 죽지 않고 살아가야 할 이유 따위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죽음이냐 삶이냐 이 갈림길에서 언제나 선택을 내릴 수 있는데, 그 선택의 길에서 이 삶, 즉 존재를 견지해야 할 이유 같은 거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다양한 학문적 탐구를 해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나의 존재는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채로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나의 존재란 근본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나와 이해되는 나 사이에는 언제나 무한한 심연이 있어서 그걸 결코 건너뛸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언제나 분열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까뮈는 나라는 현상 자체가 상당히 모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질 않습니다. 사실 그 순간이야말로 나에 대해서 무언가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인데, 그 모순이 상당히 불쾌하고 이성을 가진 인간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그냥 덮어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그 이방인이라는 소설에서 주인공 메르소는 자기 자신을 낯설게 느끼는 경험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메르소는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낯설음을 아주 강하게 감지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메르소는 그 순간순간들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그 결과 메르소는 그 낯설음을 이용해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창조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낯설음의 이상한 느낌에 잡아먹히는 인간이 되고 말죠. 우리는 내가 나 자신에게 이방인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낯설음의 체험은 가벼움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까뮈는 우리의 삶이란 기본적으로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지프 신화에서 까뮈는 이런 말도 하는데요. 모든 위대한 일, 모든 위대한 생각에는 우스꽝스러운 시작이 있다. 정말로 여기서 그 dérisoire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영어로는 derision이라는 단어와 맞닿아 있고, 조소, 비웃음, 실소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위대한 것의 어떤 시작점에는 우리가 실소를 터뜨릴 만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실소를 터뜨리냐를 생각해 보면 어떤 보편적인 틀에 구체적인 현상이 부합하지 않을 때 실소를 터뜨리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단어 배열을 잘못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방귀를 낀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웃겠죠. 이 웃음은 기본적으로 낯설음을 느끼는 것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언어적인 규율에 들어맞지 않을 때 우리는 갑자기 일상의 규칙이 깨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그 균열 속에서 웃음을 감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마땅히 엄근진지해야 할 그런 인간이 그 진중함의 규칙을 깨고 방귀를 낀다. 이게 되게 우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웃음, 비웃음, 실소의 지점은 창조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가 다르게 느껴지고 낯설게 느껴진다는 건 앞으로 기존의 것을 반복하지도 않을 자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좀 가볍게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실소를 터뜨릴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는 나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다룰 때도 목표지향적인 태도를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라는 것을 해결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고 약물이라든지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정복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태도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나 자신의 존재를 무겁게 바라본다. 나는 반드시 행복해져야 될 존재이고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될 존재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될 존재이다. 이런 식으로 규율과 의무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델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신의 여유 공간을 뺏어가는 면모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음의 여유 공간이 없을 때는 주변 상황에 여유롭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잘해야 돼.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 무조건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은 문제야. 이런 모델로 바라보면 막상 나 자신은 그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중압감 때문에 주위를 둘러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위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때그때 다른 행동과 말을 하고 있고 생각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물질들도 변화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가 어떤 규칙과 의무를 고정적으로 받아들여 놓고 자꾸만 그걸 기준으로 이미 정의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그 주변의 것들은 다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굉장히 경직된 태도와 기준으로 주변 사물들과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의 퍼포먼스도 잘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카메라 앞에서는 긴장을 안 하는 편이지만 사실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 중대한 도전의 순간마다 저는 긴장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무 긴장을 해서 신체적으로도 증상이 정말 많이 왔고 화장실을 10분마다 간다든지 몸이 정말로 실제로 벌벌 떨린다든지 그랬던 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게 다 제 자신을 너무 무겁게 바라봤고 결코 웃을 수 없는 존재로 저를 여겼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웃어? 난 무조건 지금 잘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잘해야 된다라는 규칙 같은 건 없고 내 존재는 결국 나 스스로에게조차도 언제나 외부적인 것이며 낯선 것이며 나는 이방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게 겉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그냥 열심히 안 살고 삶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싶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신의 여유 공간을 얻으면서 더 여러 가지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까뮈의 철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과연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럼으로써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까뮈와 니체의 사상을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오늘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제 책 가장 젊은 날의 철학에 기초하고 있고요. 그 책에는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철학으로부터 내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보고 싶었다. 또는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조금 다각도로 이해를 해보고 싶다. 단순히 딱딱한 이론을 넘어서서 훨씬 더 입체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고 싶다. 또 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이 일상 세계를 바라본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구매해서 읽어주셨으면 저는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약소한 이벤트를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 영상의 댓글에 이 책에 대한 기대평 혹은 책에서 알고 싶은 내용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이번에 출판사에서 철학 티셔츠 굿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티셔츠를 3분을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적은 수긴 하지만 일단 이거는 출판사에서 준비한 첫 번째 이벤트고요. 다른 이벤트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말씀드릴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정말 이번에는 한 번쯤 도와주셔가지고 제 책을 소비해 주신다면 너무 저로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야외에서 찍어봤는데요. 제가 남양주에 일이 있어서 남양주에 있는 어떤 한 산에서 찍어봤는데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